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셉별입니다. 오늘은 2019년 10월 11일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조국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는 참 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세력들의 그 실체라고 해야 될까요? 본질을 참 명확히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부터 이 집권 세력, 그리고 집권 여당, 그리고 이 여권을 지지하는 지지 세력들, 이들의 실체가 어떤지를 참 낱낱이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재인 정부를 형성하고 있는 이 좌파 카르텔의 실체도 참 드러나고 있죠. 자, 대통령부터 어떻습니까? 정말 이 조국이라는 파렴치범이죠. 그리고 위선자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이 습관에 되어 있는 이런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기어이 임명하는 이런 고집을 보이더니 결국에는 이 조국을 수사하는 검찰을 압박하는 이러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에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성역 없이 수사하라 지시해 놓고서는 이제 와서 조국을 수사하는 검찰을 연일 압박하고 공격하는 이러한 이중성을 보이고 있죠. 또 집권 여당 민주당 어떻습니까? 조국에 대한 수사를 뭔가 검찰 개혁을 좌절시키기 위한 정치적인 쿠데타다 라고까지 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검찰청사 앞에서는 주말마다 이 파렴치의 이 위선자를 수호하자는 이러한 참 황당한 대규모 집회가 이 주말마다 또 열리고 있죠. 그리고 유시민, 공지영으로 대표되는 이 여권 지지자들의 실체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유시민, 공지영, 내 편에게 유리한 것이라면 다 사실이고 내 편에게 불리한 것은 저것은 다 가짜뉴스다 라고 사실에 눈 감아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시민 씨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를 데려다가 인터뷰를 하더니 그것마저도 정말 짜집기해서 자기 편에 유리한 내용만 내보내는 이러한 편파적인 모습도 보였죠. 네, 언론은 또 어떻습니까? 그동안 정권과 뭔가 한몸이 되다시피 했던 이 KBS, MBC와 같은 이 지상파 방송은 정말 2016년 이후 최대 인파가 나온 이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도에 인색했죠. 아주 무성의하게 다뤘습니다. 그리고 보수단체 집회라고 표현을 했고 보수단체 사람들이 마치 모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반면에 서초동 촛불 집회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굉장히 강조했고 아주 탑뉴스로 다뤘습니다. 그리고 MBC, KBS 헬기까지 띄워서 대대적으로 정말 홍보하는 듯한 이러한 편파 보도 행태를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 집권 여당, 이 여권 지지자들, 그리고 언론, 그들의 실체가 어떤지를 낱낱이 알게 되었는데, 자, 마지막으로 사법부의 본색도 이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 9일 이 조국 동생 조건 씨에 대한 참 황당한 기각 결정을 내린 이 명재권 판사. 이 좌파 카르텔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 이 법원장이 아주 데려다가 스카우트한 이러한 영장 전담 판사인데 이 판사가 내린 이 기각 결정, 정말 모든 법조계 인사들이 이것은 사법부의 치욕이다 라고 평가한 이런 황당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을 통해서 이 사법부 또한 뭔가 독립적인 어떤 결정을 하는 기관이 아니라 이 문재인 정권의 정말 하수인으로 전락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자, 오늘 이러한 생각에 더 확신을 부여하는 일이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뭐라고 했느냐? 자, 그걸 얘기하기 전에, 자, 이 명재권 판사의 황당한 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자, 이 비판에 이어서 오늘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는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국정감사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자, 먼저 나경원 대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장악된 사법부가 보이는 사법농단의 결정판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뒷돈을 전달한 자들은 모두 구속됐는데 뒷돈을 받아 챙긴 사람은 구속되지 않았다. 영장 기각 사유도 이런 억지가 없는데 영장 기각 결정문인지
피의자 변호인의 최후 변론문인지 헷갈릴 정도다 라고 하면서 이번 기각 결정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국 부부의 휴대폰은 지금도 압수수색이 되지 않고 있고 자택 압수수색 영장도 3번 청구해서 겨우 받았다고 한다. 결국 지금 법원이 하는 일이 범죄를 밝혀내라고 하는 것인지 범죄를 덮어주려고 하는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으며 사법부가 지키고자 하는 것이 법질서인지 아니면 조국 일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영장 기각 결정이 나오기 전에 이 민주연구원의 보고서가 있었죠. 자, 그에 대해서 이렇게 나경원 원내대표는 얘기했습니다. 자, 영장 기각이 더불어민주당의 법원 개혁 보고서 발표 직후에 나왔다는 점에 비추었어도 명백한 사법농단이다. 헌법은 사회적 특수계급 존재를 부정하지만 지금 좌파 특수계급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으며 조국 일가가 그 정점에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결국 이 사법부가 문재인 정부 편에 서서 오히려 지금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세력이 되고 있다라는 이런 지적이죠. 자, 이런 지적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의 명재권 판사의 기각 결정은 누가 봐도 이상한 결정이었죠. 네,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영장실질 심사를 연기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던 이 조국 씨 동생은 정말 디스크 환자로 보기 힘든 이런 모습을 보였죠. 굉장히 무거운 배낭을 메고 계속 아주 잘 걸어다니는 이런 모습을 보였고 또 스스로 운전해서 이렇게 부산에 있는 병원에 차를 몰고 가서 직접 입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수술 날짜를 잡았다라고 했는데 다 거짓말로 드러났죠. 그리고 해당 병원의 의사는 네, 수술할 상태가 아니다. 그 정도로 허리 디스크가 심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네,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검찰이 이 조건 씨를 구인해 와서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했는데 자, 이 명재권 판사라는 사람은 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한 이 환자라고 주장하는 이 조건 씨를 한번 보지도 않고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건강 악화가 우려가 된다는 이유로 네, 영장을 기각했죠. 그리고 죄질이 아주 나쁩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시절에 교사 지원자 2명으로부터 각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금 돈을 전달했던 중간 전달자 2명은 다 구속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돈을 받은 사람은 영장을 기각한다? 누가 봐도 이것은 이상하죠. 뿐만 아니라 이 종범들에게 증거인멸 그리고 해외 도피까지 지시해서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해외에 나갔다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증거인멸까지 시도했던 사람을 그냥 풀어준다? 그것도 검찰이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했고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각한다? 네, 이것은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살인을 인정한다는 이유로 그 살인자를 놓아준 것과 이건 마찬가지다. 누가 봐도 이것은 이상한 정말 황당한 기각 결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황당한 기각 결정뿐만 아니라 그동안 수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시켰던 이런 사법부의 행태에 대해서 수많은 비판의 목소리 그리고 비판 보도가 잇따랐는데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에 대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자, 김명수 대법원장 오늘 오후 2시 대법원에서 신임 법관 임명식이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굉장히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법원장으로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맞설 것을 약속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법관의 독립은 법관이 어떤 세력이나 집단으로부터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과 정당한 권리를 위해 당연하면서도 정의로운 결론을 도출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이 시도에 대해서 단호히 맞서겠다라는 이러한 강경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참 그런데 희한하죠. 네, 지난 1월 30일에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부는 징역형을 선고를 했었습니다. 당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아주 노골적으로 반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창호 판사를 정말
아주 마녀 사냥하듯이 이렇게 공격을 했죠. 그리고 적폐 세력에 의한 양승태 사단으로 대표되는 적폐 세력의 뭐 사법농단이다 라고 아주 노골적인 이 재판부를 협박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시에 이 김명수 대법원장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뭐 성창호 판사를 탄핵하겠다, 양승태 적폐 사단이 조직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따로 이 판결문을 분석해서 뭐 간담회를 가지고 정말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서, 그리고 지지자들을 통해서 온라인상에서 무차별적으로 성창호 부장 판사를 공격을 했었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이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성창호 판사를 뭐 기소까지 했죠. 그래서 당시에 야당도 아닌 집권 여당이 나서서 정말 이 법치주의의 근간인 이 삼권 분립을 흔드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굉장히 침해하는 이러한 모습을 아주 노골적으로 보였습니다. 자, 그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 어떤 공식 논평도 내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튿날까지 정말 침묵을 지켰습니다. 아주 여기저기서 노골적으로 이 판결문 자체를, 그리고 이 판사에 대해서 마녀 사냥식의 공격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닫았습니다. 그러다가 출근길에 기자가 이렇게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데 뭐 어떻습니까? 질문을 하자 마지못해 한마디 했었습니다. 강한 어조로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판결의 내용이나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건전한 비판을 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하고 바람직할 수도 있지만, 도를 넘어서 표현이 과도하거나 혹은 재판을 한 개개의 법관에 대해서 공격으로 나아가는 것은 법에서 보장된 법관 독립의 원칙이나 혹은 법치주의 원리에 비춰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라고 이렇게 한마디 하고 지나갔습니다. 뭐 공식적인 논평이 아니었죠. 뭐 기자의 질문에 마지못하게 답변하는 뭐 이런 수준의 의견 표명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집권 여당에 의한 노골적인 사법부 흔들기, 사법부 공격에는 그렇게 인내심을 보이고 침묵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금 이 영장 기각에 대한 어떤 야권의 비판, 언론의 비판, 이 법조계의 비판에 대해서 지금 이 정도로 아주 강한 톤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맞서겠다. 자,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런 발언, 그리고 이런 행태를 보고 있으면 이 사법부가 얼마나 코드화되어 있고 정말 이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사법부를 자기 사람들로 채웠는지를 참 여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민변 출신 인사들, 그리고 뭐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 출신 사람들을 전부 뭐 대법원에,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다 앉히는 이런 인사를 했었는데요. 자, 이런 코드화된 사법부를 통해서 지금 검찰 수사를 오히려 영장 기각 등의 형태로 정말 수사를 방해하는 이러한 행태를 우리는 사법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여권 일각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우리를 배신했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은 여전히 우리 편이다 라는 이러한 이야기까지 오가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영장 기각, 그리고 사법부의 행태를 통해서 자, 또다시 이 문재인 정부를 지탱하는 이 한 축의 실체가 또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 편을 지키기 위한 이러한 좌파 카르텔, 그리고 이 문재인 정부 사람들의 이런 무리한 행태가 뭐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 바보 아닙니다.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역풍 맞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